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동백꽃입니다. 자, 우리 미래엔이죠.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이 단원명이 갈등을 넘어섭니다. 자, 그래서 동백꽃을 소설 넣어놨는데, 자, 우리 갈등입니다. 갈등은요, 소설 속에서나 희곡, 우리 연극이죠, 뭐 드라마,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르에서 자, 등장인물과 등장인물 또는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 운명. 자, 그래서 등장인물과 자, 인물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인물과 사회 사이의 갈등. 그 다음 인물과 자, 운명 사이의 갈등. 그 다음 인물과 자, 자연 사이의 갈등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인물 스스로 내적 갈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등의 종류인데 도대체 이 갈등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그러니까 우리 작품에서 갈등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건 뭐냐면, 자, 갈등이 벌어져야 자, 인물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래야 그 인물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자, 사건을 전개하게 되는 역할이 됩니다. 갈등이 없으면 소설이 이렇게 재미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갈등을 통해서 주제, 그 작품의 자, 주제를 자,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됐습니까? 그리고 자, 갈등의 또 다른 내용은 긴장감을 조성하고요. 자,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갈등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설이라고 하는 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자,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갈등이 일단 발단에서는 살건의 실마리가 이제 조금 보여지는 거고요. 자, 전개에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갈등이 고조가 되고요. 자, 절정이 뭐겠습니까?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른 그 상황을 얘기해요. 그래서 결말에서는 갈등이 보통 해소되는, 그래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게 소설의 구성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동백꽃으로 오면, 자, 우리 동백꽃 아주 유명한 소설이고요. 자, 여기 보면 작가가 김유정이라고 되어 있죠. 됐어요? 정말로 우리 유명한 작가고요. 자, 김유정 하면 우리 해학을 좀 떠올리면 좋겠는데, 자, 일단은 자, 동백꽃은 현대 소설이고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부터 쓰여진 그런 소설들을 현대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편 소설이고요. 그래서 이 지금 교과서에 전문, 그러니까 소설 전체가 어,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이게 분명히 일제 강점기인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자, 그리고 향토적인 분위기,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김유정 소설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해학적, 자, 웃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니네가 소설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웃기는 부분이구나. 됐어요? 자,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사춘기 남녀의 자, 사랑과 갈등을 담은 그런 소설입니다. 됐어요? 여기서 순박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용 전달하면서 자, 설명을 할게요. 자, 소설이라서 내용이 엄청 깁니다. 자, 천천히 빨리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수탉이 막 쪼이었다. 지금 오늘 도란 말이 뭐예요? 이게 한두 번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됐어요? 자,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 자, 지금 이 소설 자체가 자, 여기 나를 내 입장에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럴 때 뭐라고 하냐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얘기합니다. 1인칭 뭐라고요? 주인공 시점. 그래서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뭐 장단점이 있긴 한데 자, 우리 자기 입장에서 자, 인물 사건 배경을 바라보고요. 독자에게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자,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자,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닭의 횟소리. 자, 우리 혹시 너희들 닭을 본 적 있습니까? 닭을 보면요, 누군가가 다가오면요, 이게 날개짓 하면서 파다닥 하면서 날아가는, 됐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횟소리라고 합니다. 횟소리. 됐어요? 여기에 내용이 있는데, 자, 알아두시고. 지금 이런 표시가 있는 부분은, 자, 우리 옆에 어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하고. 자,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얽혔다. 얼렸다. 자, 여기 보면은 둘 이상의 사람이나 자, 짐승이 한데 섞여 어우러진다. 그러니까 닭 두 마리가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요. 점순내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뚝 오소리 같이 실파같게 생긴 놈이 자,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닌 내용 같지만 여기 표시 좀 할게요. 자, 우리 수탉. 을 함부로 자 해내는 것이다. 자, 함부로 뭐 하고 있대요? 자, 두들겨 패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선생님이 왜 표시했냐면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이제 알겠지만 자, 우리 이때 당시에 우리 일제 강점기 뭐 조선 후기도 그렇고요. 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주가 있어요. 땅 주인입니다. 땅 주인이 땅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자, 이 밑에 마름이라고 하는 걸 둡니다. 마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땅이 엄청나게 많으면 이 지주가 이거를 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땅이 있을 때 자, 마름이요. 자, 소장농. 어, 뭐 이게 우리 뭐 역사로 따져도 소장농이 많은 건 좋지 않습니다. 자, 이 마름이 소장농 A한테 이 지역을 빌려줘요. B한테, C한테, D한테 이렇게 빌려줍니다. 물론 더 있을 거예요. 그거를 관리하는 중간 계층이라고 하면 돼요.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소장농이 마음에 안 들면요, 내년에 이 땅을 안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 소장농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걸 농사를 지어서 자, 지주한테 일부를 주고 내가 그거를 남은 거 가지고서 먹고 사는 그런 구조란 말이야. 됐어? 그러면은 이 점순내가 마름이에요. 자,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점순내한테 자, 땅을 얻어 가지고서 농사를 짓는 소장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점순내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또 오소리 같이 실팍하게 생겼대. 실팍하게 생겼답니다. 그리고 정저리가 작은 우리 수탉. 이거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집안 형편 차이를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물론 이거는 좀 뒤에를 읽어보고 해야 되겠지만 됐어요? 자, 우리 이 어휘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니까 이런 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것도 자, 여기서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 푸드득하고 면도 자, 얼굴 윗부분이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닭을 보면요. 아, 여기 있다. 얘들아. 여기 우리 닭 보면요. 자, 면도에 닭은 이렇게 벼이 있어요. 됐어요? 자,
면도를 쪼고 자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자 또 뭐랍니까?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 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자 그러니까 뭐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멋을 부려가며 여지없이 닦아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자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킥킥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 않은 면도를 쪼이어 붉은 선혈, 피가 뚝뚝 떨어졌대요. 참. 자, 지금 우리 닭이 엄청 당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도 자, 어, 아, 넘어갔구나. 자, 이걸 가만히 내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자, 피가 흐르는 것 같이 자,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자, 지금 뭐 한 거예요? 자, 우리 나라고 하는 주인공이 화가 잔뜩 났어요. 됐어요? 자, 대뜸 지게 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내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자, 헛매질로 어, 떼어만 놓았다. 자, 헛매질은 뭐예요? 사물을 대놓고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휙휙 휘저으면서 자, 둘이 더 이상 못하게 한 거야. 왜 그런 거야? 지금 마름이고 점순내는 마름집이고 우리는 소장농 집안이기 때문에 이거 닭 한 마리 잘못 죽였다가 내년에 땅 떨어지면 어떡해, 그치? 그걸 아는 거야, 나라고 하는 애가. 자, 그래서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놨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길을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자, 그래 놓고 자,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 들어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르겠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 들어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하는지 모르겠다. 자, 그러니까 어, 여기서도 이제 느껴지는데 점순의 행동을 자 이해를 못해요. 자, 이것 자체가 나라고 하는 놈이 자 어리숙하다. 자,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리숙함. 됐습니까?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나를 나흘 전 감자 조각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자, 나흘 전이니까 자, 감자 자, 쪼가는 사건이래요. 됐어요? 자,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갔지 남의 울타리 엮는데 생이질을 하는 것은 또 다 뭐냐? 자, 생이질. 자, 우리 귀찮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자, 하는 말이 예, 자,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자,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게 나중 되면요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들 지금 이 점순이가요 지금 나라고 하는 애한테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고 하는 애가 점순이의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어리숙하고 약간은 바보 같은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 척만 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자, 오늘도 갑작스레 자,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항차 망하지만 한 계집애가 남이라는 놈 보고 자,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지금 점순이가 지금 호의를 표할 거야. 그런데 지금 먼저 다짜고짜 감자죽이 뭐 하니까 야, 얘, 너 혼자만 일하니? 자, 그랬는데 얘 대답하는 거 보세요. 그럼 혼자 하지 때. 그러니까 뭉팅이로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하니? 그러니까 우리 집에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뭐 때로 하겠어? 이런 얘기 한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뱉는 소리를 하니까 자,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자, 잔소리를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그 속에서 깔깔댄다. 자,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기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자, 진짜 눈치 없는 놈이에요. 자, 요 부분이 또 나의 그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둔하고
자, 어리숙함. 그 다음에 게다가 조금 뒤에는 그 집게를 자 자기 집 주변을 힐끔힐끔 자 돌아보더니 자 행주치마 속에서 속으로 꼈던 바른 손을 뽑아 오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김이 획 끼치는 자 굵은 감자 세 개가 자 지금 시대 배경이 일제 강점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 참 우리 일제 강점기 때가 이 소작농들이 살기 가장 힘들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풍족하지 않았던 시기야. 그래서 물론 이 점순이가 건넨 이 감자 3개 뭐 대놓고서 바로 뭐 사랑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점순이의 관심과 호의입니다. 그러니까 점순내는 조금 살만하니까 집에서 감자를 먹어요. 어, 이 얘네는 우리가 쌀농사를 짓더라도 쌀농사를 그렇게 쌀을 그렇게 많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굵은 감자 3개도 어마어마한 먹거리인 거야. 이때 당시에는 이거를 자 지금 뭐예요? 더운 김이 획 끼치는 이 말이 뭡니까? 삶은 지 얼마 안 된 거죠. 이거를 그냥 먹었을 때 이 당시에 아이들이 먹었을 때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니?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 다음 어, 문장 때문에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야. 갈등이 시작되는 자 매개체 역할을 해줍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뭐 이거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마름과 소작농 사이의 관계 얘기했으니까 사회적 계층 차이도 알려주고요. 가정 형편도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자이 다음 문장 이 말을 우리 점순이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거죠. 자, 너 집엔 이거 없지? 야, 니네 집엔 이거 없지? 하고서, 어, 먹어보라고 호의로 했는데, 자, 이게 나라고 하는 아이의 자존심을 건듭니다.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자, 너 봄감자 맛있단다. 자, 이래 놓고서 이 뒤에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자, 지금 호의를 뭐 해버린 거야? 거절해버린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자존심이 건드려진 거죠. 자, 그래서 감자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점순이 입장에서 여기 씩씩대는 표정 보세요. 점순이 화났죠? 그치? 자, 나는 고개를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쓱 밀었다. 참 눈치가 없어요. 자, 그냥 먹지. 자,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자,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 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또 이게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자, 점순이도 화가 이제 치밀어 오르는 거야. 됐습니까?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돌아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온 것은 근 3년째 되어 오지만 자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단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어이구야. 자 지금 어, 큰일 난 거예요. 여태껏. 자, 여기서부터 이제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 아니냐. 와, 이제 큰일 났어요. 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어서 이를 악물고는 자, 엎어질 듯 자빠질 듯 자, 눈독으로 휑하게 달아나는 것이었다. 자,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야? 이제 점순이의 자기 내면 심리가 겉으로 지금 다 드러난 거잖아. 됐어요? 자, 호의를 거절당한 거야, 호의를. 그러니까 뭐 민망하고, 민망함, 그 다음에 자존심도 상하고, 그치? 그 다음 부끄럽고.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 어쩌다 동리어른이 너 얼른 시집 가야지. 자, 놀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 하고 웃으면 염려 마셔요. 자, 갈 때가 되면 어련히 가려고. 야, 대답하는 거 보세요. 자, 그러니까 평소에 음, 자, 점순이는 어떻습니까? 점순이는 활달해요. 활달. 그 다음에 씩씩한 점순이를 얘기하는 거지. 자, 이렇게 천연섭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원시 부끄러움을 타는 계집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자 얼병이도 아니다. 바보다. 얼뜨기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허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 세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러니까 원래의 점순이 모습이 이거야. 그런데 자, 요 위에서 얘기한 거랑 평소에 점순의 모습이 어때요? 다른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폭폭 쓰는 것이다. 당연하지. 자기를 쪽팔리겠으니까. 그렇지? 자, 서로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자, 너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러니까 나도 자존심 상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자, 여기 나와 있네요. 그치? 자,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 저희는 마름이고, 자, 그 손에서, 자, 배제, 자, 여기 보면은 배제, 폐지의 변환말, 자, 마름과 소작인이 주고받는 소작권 위임 문서. 그러니까 땅을 빌려서 한다는 얘기죠. 자, 배제를 얻어, 자, 땅을 붙임으로, 일상굽신거린다. 이제 관계가 여기서 뒤에서 나온 거야. 됐어요? 자,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자, 나는 자, 소장농의 아들이고, 자, 점순이는 자, 우리 마름의 딸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부는 아닌데 참 애매한 우리 뭐 갑을 관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마름의 판단이 이 소장농의 내면을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때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 호의였다. 자, 따지고 보면은 어, 우리 집을 도와준 점순네인 거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딸리면 부족하죠, 당연히. 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데 우리가 자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100을 추수를 하면 이게 여기선 나타나지 않지만 원래 보통은 10분의 1을 떼가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10을 가져가고 90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이게 지주와 소장농 관계가 되면은 한 반을 떼가 버립니다. 그럼 내가 50 가지고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가을, 겨울, 초봄을 딱 지나면요 쌀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음 자 봄에 쌀이 떨어져. 그러면 다음 쌀이 생산되는 건 가을이야.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해? 뭐 먹고 살아?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옛날에 춘궁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장해놨던 뭐 옥수수나 뭐 감자도 캐먹고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찾아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양식이 딸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구워다 먹으면서 자,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점순네가 많이 도와준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서도 17씩이나 된 것이 자,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준 것도 어머니였다. 어, 우리 이때 당시에 15, 16, 17이면 시집 장가 갈 나이가 됩니다. 됐어요? 지금에서야 20를 넘겨서 조금 이제 결혼 적령기가 좀 늦춰지긴 했는데 이때 당시로 하면 점순이와 나라고 하는
애가 좀 지나면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마름의 딸과 소장농의 아들이 이렇게 둘이 붙어 다니면 동네에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점순네는 마름집인데 소장농의 아들과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한다?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도와주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이 시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장농의 아들과 점순, 마름의 딸이나 지주의 딸이 결혼을 한다? 조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 누구야? 나의 어머니가 알아서 야, 너 점순이랑 엮이지 말고 같이 다니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내가 노할 것이고 당연히 화가 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도 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나랑 점순이랑 엮이면 안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나도 알고 있어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점순이가 다가오는 거를 무작정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자, 그래서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 없이 길을 보복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자, 그런데 자, 눈물을 흘리고 간 그 다음날 저녁 나절이었다. 나무를 한 짐 지고 산을 내려오니 어디서 닭 죽는 소리를 친다. 자, 그러니까 감자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이제 점순이가 복수를 하는 거죠. 그렇지? 이거 네 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네 자, 울 뒤로 들어오다가 나는 그만 두 눈이 둥그레졌다. 점순이가 저희 집 봉당에 자, 봉당 저기 이거 너무 좋다 야. 해설도 있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네요. 사진으로. 자, 봉당에 앉아가지고 걸터 앉아 있는데 이게 치마 앞에다가 우리 씨암탉을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이 씨암탉은 어, 이때 당시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얘가 알을 낳아요. 그러면은 니네 이 계란 얘기하는 거야. 알을 매일 낳으면 이거 진짜 이 시기에 되게 드문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우리 집에서는. 그치? 그런데 이거를 자,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자, 지금 어디다가 분풀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화난 거를 지금 닭한테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안팡스레 패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 다마는 아주 알을 못 낳으라고 그 볼기짝개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받는 것이다. 나는 눈에 쌍심지 얼마나 소중한 거겠어. 자기 집 입장에서는.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에 한번 휘돌아보고야 그제야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잡은 참 지게막대를 들어 울타리에 중턱을 후려치며 자,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알 못 나오라고 그러니 하고 소리를 빽 질렀다. 참, 그러니까 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이 뒤 행동 봐. 보통 이렇게 하면 바로 달려들어야 되는데 사방을 한번 휘돌아보고야 그제서야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그리고 나서 무슨 행동을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나 자, 점순이 봐.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젓하게 앉아서 제 닭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 죽어라 하고 패는 것이었다. 자, 지금 이게 어, 반응을 안 보이는 지금 우리 주인공인 나가 다른 걸 하면 반응을 안 보였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점순이 입장에서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나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행위예요. 됐어요? 플러스 감자 사건 기억나죠? 자, 그 호의를 거절한, 자, 분풀이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 가지고 미리 닭을 잡아 가지고 있다가 내 보란 듯이 내 앞에서 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자,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썩 불리함을 알았다. 눈치 봐가면서 지금 싸움도 못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바로 하고서 막 쥐어맞고 막 남자 여자 뒤엉켜서 막 이럴 텐데, 자, 그러지도 못하고. 자, 갑시다. 어, 그래, 닭이 맞을 정도다. 지게 막대기로 울타리나 후려칠 수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아, 참. 그러니까 요 부분 지게 막대기로 울타리나 후려칠 수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자, 그러니까 관계에서 벌어지는 우리 이게 소극적 태도밖에 소극적 대응이라고 해야 되겠죠. 소극적 대응.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섭이 물러앉으며 뼈대만 남았기 때문이다. 허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만 믿지는 노릇이다. 자, 이년아 남의 닭 아주 죽일 터이냐. 자, 내가 도끼 눈을 뜨고 다시 꽤 호령을 하니까 그제서야 울타리께로 쪼르르 오더니 울박에 섰는 나의 머리를 겨누고 닭을 내팽개친다. 에이, 더럽다 더럽다. 자, 더러운 걸 널더러 입대 끼고 있으랬니. 자, 망할 계집애년 같으니. 자, 하고 나도 더럽다는 듯이 울타리를 횡하고 돌아 내리며 약이 오를 대로 다 오른 것은 암탉이 풍기는 서슬에 나의 이마 빼기에 물지동을 찍 갈겼는데 그걸 본다면 알집만 터졌을 뿐 아니라 골병은 단단히 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때렸길래, 그치? 자,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자, 그래놓고 자, 그리고 나의 등 뒤를 향하여 나에게만 들릴 듯한 음성으로 이 바보 녀석아. 참, 그러니까 여기서 봐요. 나에게만 들릴 듯한 음성으로래요. 그러니까 점순이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에 대한 원망입니다. 너 베넷병신이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옛날 욕을 하면 되게 심한 욕이에요. 그만둬 좋으련만 너 아버지가 고자라지? 이것도 욕인 거야. 뭐? 우리 아버지가 그래 고자야? 한량으로. 자, 지금 우리 점순이가요. 지금 나를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반응을 보면은 너무 행복한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한량으로 우리 열번거지가 나서 고개를 획 돌려 바라봤더니 그때까지 울타리 위로 나와 있어야 할 점순이 대가리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러다 돌아서서 오자면 아까의 한 욕을 울타리 밖으로 또 퍼붓는 것이다. 욕을 이토록 먹어가면서 대거리 한마디 못하는 걸 생각하니 대꾸예요, 대꾸. 우리가 보통 싸울 때는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그치? 자, 그러니까 욕을 이토록 먹어가면서 대거리 한마디 못하는 걸 생각하니 돌뿌리에 채끼어 발톱밑이 터지는 것도 모를 만치 분하고 급기야 두 눈에 눈물까지 불끈 내솟는다. 야, 나도 참, 화가 엄청 나는데, 참아야지. 왜? 점순이는 마름이고 우리는 소장농이라니까. 됐어요? 자, 그러나 점순이의 치매는 이것뿐이 아니다. 자, 또 있었단 얘기야. 뭔가가 또 있네. 자, 사람들이 없으면 틈틈이 저의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싸움을 붙여놓는다. 저희 집 수탉은 썩 험상궂게 생기고 쌈이라면 회를 치고 고로 을에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닭들조차도 크기가 다른 거야. 자, 그래서 툭하면 우리 수탉이 면두며 눈깔이 피로 흐드르하게 되도록 해놓는다. 어떤 때는 우리 수탉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요놈의 계집애가 모이를 쥐고 와서 깨어내어다가 쌈을 붙인다. 그러니까 먹이를 착착착착 나가지고 이쪽으로 오게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배체를 차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넌지시 장독개로 갔다.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어이구 자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 한다.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닭의 주둥이께로 들이밀고 먹여보았다. 닭도 자 고추장 맛을 들였는지 거스르지 않고 거의 반 접시를 턱이나 곧잘 먹는다.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닭을 가지고서 이제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고추장 한 접시를 떠가지고, 자,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가지고, 자, 닭의 주둥아리께로 먹여 보았다. 자, 이거 그러니까 점순이를 자 이겨보고자 하는 마음이죠. 아니 열받는데 마름집 딸이어서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됐어요? 자, 그래놓고 그리고 먹고 금세는 욕을 못 쓸 터이므로 얼마쯤 기음이 돌도록 닭장 속에다가 가두었어요. 밭에 두엄을 두어 잠져내고 나서 실참에 그 닭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마침 밖에는 아무도 없고 점순이만 저 울 안에서 헌옷을 뜯는지 혹은 솜을 터는지 웅크리고 앉아서 일을 할 뿐이다. 나는 점순네 수탉이 노는 밭으로 가서 닭을 내려놓고 가만히 맥을 보았다. 눈치를 봤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닭은 여전히 얼려 싸움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보람이 없었다. 멋지게 쪼는 바람에 우리 닭은 또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날개 죽지만 푸드득 하고 올라뛰고 뛰고 할 뿐으로 제법 한번 쪼아보지도 못한다. 자, 그러나 한 번엔 어떤 일인지 용을 쓰고 펄쩍 뛰더니 발톱으로 눈을 합이고 내려오면서 면도를 쪼았다. 큰 닭도 여기에는 놀랐는지 뒤로 멈시라며 물러난다. 이 기회를 타서 작은 우리 수탉이 또 날쌔게 덤벼들어 다시 면두를 쪼니 자 그제서는 감때 사나운 그 대강이에서도 피가 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지금 그래놓고 우리 옳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이것도 실제로 고추장 먹는다고 닭이 갑자기 싸움을 잘하거나 이런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놈이 또 이게 좀 순진합니다. 됐어요? 나는 속으로 아주 쟁그러워. 기분 좋아 죽는 거지. 그치? 고소해 하는 거야. 자, 그때는 뜻밖의 내가 닭쌈을 붙여놓는데 놀라서 울 밖으로 내다보고 섰던 점순이도 입맛이 쓴지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니까 자기 닭이 또 당하니까 또 기분은 안 좋아요. 그래서 나는 두 손으로 볼기짝을 두드리며 연방 잘한다 잘한다 하고 신이 머리끝까지 뻗쳤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넋이 풀려 기둥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다. 자, 왜냐하면 큰 닭이 한 번 쪼인 안가품으로 호들갑스럽게 연거푸게 쪼는 서슬에 우리 숫닭이 찔끔 못하고 막 고른다.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자 이제 반대로 점순이가 자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으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나를 또 약 올리는 거지. 나는 보다 못해 덤벼들어 우리 수탉을 자 붙들어 가지고 도로 집으로 들어왔다. 고추장을 좀 더 먹였으면 좋을. 자, 그러니까 고추장을 좀 더 먹였더라면 좋았을 걸. 너무 급하게 쌈을 붙인 것이 퍽 후회가 난다. 자, 그러니까 택도 없는
후회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웃음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추장을 먹어가지고 닭이 싸움을 잘한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엉키다가 우연찮게 공격한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번 두들겨 맞다가 한 번 한 건데, 그게 고추장 때문이라고 생각해놓고 지니까 닭을 데리고 와서 고추장을 더 먹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긴 상황인 거야. 그래서 장독에 돌아와서 다시 턱 밑에 고추장을 들이댔다. 흥분으로 말미암아 그런지 당최 먹지 않는다. 나는 할 일 없이 박을 반드시 눕히고 그 입에다가, 자, 우리 관련 물부리를 물렸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종이 가지고 돌돌 말면 이런 깔때기 모양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그게 관련 물부리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자, 그리고 자, 고추장 물을 타서, 자, 그 구멍에 조금씩 들이부었다. 닭은 괴로운지, 지금 되게 위험한 짓 하고 있어요. 자, 괴로운지, 닭은 좀 괴로운지 킥킥하고 재채기를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당장의 괴로움은 매일같이 피를 흘리는데 될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두어 종지가량 고추장 물을 먹이고 나서는 나는 그만 풀이 죽었다. 어이씨고. 자, 싱싱하던 닭이 왜 그런지 고개를 살며시 뒤틀고는 소나기에서 뻗어지는 것이 아닌가. 죽은 거죠. 큰일 났어요. 자, 아버지가 볼까 봐서 얼른 회에다가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아침에서 겨우 정신이 든 모양 같다. 큰일 날 뻔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쌈을 붙여놨으니, 자,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야. 자, 지금 이 부분이 맨 처음 부분 있죠? 맨 처음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자, 이 망할 계집애가, 자, 필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제가 들어와서 닭장 속에서 꺼내 가지고 나간 것이 분명하다. 자, 그러니까 이게 맨 앞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 가두고 염려는 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자, 소나무 삭정이를 따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암만 해도 고년의 목쟁이를, 자, 돌려놓고 싶었다. 어이구. 모가지를 따고 싶다 이런 얘기야. 모가지를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얘도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됐어요? 자, 이번에 내려가면 망할련 등줄기를 한번 되게 후려치겠다 하고 싱둥벙둥 나무를 지고는 불이 나게 내려왔다. 자, 이제 복수하고 싶은 거야. 자, 거지반 집에 다 내려와서는 나는 호두기, 그러니까 우리 버드나무 가지고서 이렇게 피리 부는 거 혹시 경험해봤을지 모르겠지만, 호두기 소리를 듣고 딱 발이 딱 멈췄다. 산기슭에 널려있는 굵은 바위돌 틈에 노란 동백꽃. 자, 우리 이 소설의 제목이 동백꽃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산기슭을 내려오는데 노란 동백꽃이 착 소복하게 깔렸다. 자, 우리 지금 배경을 분위기를 조금 낭만적 분위기를 조금 조성해 놨어요. 그래 놓고 그 틈에 끼어 앉아서 정순이가 청승맞게 실이 호두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도 더 놀란 것은 그 앞에 푸드득 푸드득 하고 들리는 닭의 횟소리다. 피렁코 요년이 나를 약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가 쌈을 시켜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럽게 호두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랴. 자, 그러니까 열받아 죽겠는데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자, 지금 최고조에 달한 거죠. 됐어요? 자,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자, 두 눈에 불과 함께 눈물이 팍 쏟아졌다. 자, 이게 지금 우리 점순이랑 나랑 갈등이 이제 최고조가 된 거야. 그러니까 막 분하고 억울해서 미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나무지게도 벗어놓을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 치고는, 자, 지게 막대기를 뻗치고 허둥지둥 달려왔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 어,
가까이 와보니 과연 내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 죽기 직전까지 간 거야. 닭도 닭이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호두기만 보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리에서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걱실걱실 자,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 새끼 같다. 자, 지금 점순이를 이제 점순이가 너무 나를 괴롭히니까 이제 요렇게까지 표현한 거야. 여우 새끼. 나는 대뜸 달려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엎었다. 자, 큰 수탉은 누구 닭이죠? 우리 점순이네 닭이야. 마름집 닭을 때려서 죽인 거야. 그래서 자,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흡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발라당 자빠져 버렸다. 자, 지금 홧김에 했는데 자, 이제 점순이가 탁 이게 쳐다보니까 이제 현실 자각을 한 거야. 자,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자, 봅시다. 하고 이러다가 뭐 이 자식아 누집 닭인데, 자, 이제 상황 파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하고 복장을 떼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스럽고 또 한편은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애가 물론 닭 한 마리 죽였다고 해서 내년엔 농사 짓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말음은 아닌 것 같지만 됐어요. 자,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자, 소매자락으로 눈을 가리고 얼김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 자, 그러다 이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이제 하는 말, 그럼 너 일함부터 안 그럴 테냐. 자, 점순이가 이제 승기를 잡았어요. 자,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을 가질 거야? 가져줄 거야? 이렇게 물은 거랑 똑같은 거야. 하고 물을 때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 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그러는지 명색은 모르건만 아직도 어리숙합니다. 자,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자, 이 부분도 그러니까 나의 어리숙함 을 보고서 지금 여기서 이거를 해석을 못한 거야. 누가? 나라고 하는 애가. 그러니까 어리숙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를 읽는 독자들이 보고서 아이 바보 새끼 바보요 왜 이러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악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요단부터는 또 그래봐라 내가 자꾸 못 사게 굴 테니 그래 이제 안 그럴 테야. 자, 지금 어, 지금 점순이가 나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 나라고 하는 놈이 그거를 못 알아주니까 괴롭힌 거예요. 됐어요? 자, 닭 죽은 거는 염려 마라. 내 안 잃을 테니 고자질 안 할 테니까. 이게 이제 결정타죠. 됐어요? 자, 그리고 무엇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진다. 자, 그러니까 점순이가 조금 더 적극적인 거죠. 이게 살짝 툭 민 거야. 자,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자, 이 소설의 제목이 동백꽃이었어. 실제로 이게 동백꽃이 막 아니면 우리 제주도나 이런 데 유채꽃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쫙 퍼져 있으면 이게 꼽혀서 있는 모습을 보면요 되게 예쁩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동백꽃을 선택한 것도 이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향토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 서정적인 분위기. 자, 그리고 동백꽃이 봄에 펴요. 봄. 됐어요? 그러니까 봄의 분위기. 됐어요? 거기에 플러스 나랑 자, 점순이가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자, 뭐를 한 거야? 화해를 했다라는 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혀 버렸다. 자,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듯이 온 정신이 그만 아찔하였다. 자, 이 부분도 이게 냄새를 좀 맡아보면 더 좋겠지만, 자, 우리 서정적이고 향토적 분위기. 그 다음에 자, 좀 전에 얘기했죠. 점순이와 나의 화해를 지금 여기 향긋한 냄새. 자, 우리 후각적으로, 그러니까 후각적 전달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아무 말 마라. 그래, 조금 있더니 요 아래, 자, 점순아 인연이 바느질하다 말고 어딜 갔어 하고 어딜 갔다 온 듯 싶은, 자, 그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 점순이가 갑을 잔뜩 집어먹고 꽃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 아래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집회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뭐 한 게 있어? 지금 둘이 뽀뽀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쟤네 둘이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 멀리서 야 이년아 어디 있냐 빨리 안 와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아이 그냥 툭툭 털고 아무 일이 없었으면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면 되는데, 자, 점순이는 요렇게 살금살금 기어서 들어가고, 자, 나라고 하는 애도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다시 산 위로 도망을 갔대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해학적인 느낌이 나는 부분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어, 사춘기 소년 소녀의 성장기, 그 속에서 이제 우리 사랑이 싹트는 그런 어, 내용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지금 소설의 전문인데, 뒤에 학습 활동이나 뭐라고 하죠? 이와 탐구는 다음 강의에다가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누누이 얘기했는데, 자, 선생님이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다 해석해 주면서 하면요 이게 1시간이 넘어가요. 그래서 내용만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꼭 우리 시험을 준비하면요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옛날 말인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소설을 읽을 때 이런 단어들을 다 모르더라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옛날에 우리 현대 소설에 좀 옛날 말이 많이 들어있는 소설도 좀 섞여 있는 거고요. 단어를 조금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자, 뒤에 학습 활동이랑 홍길동전인가? 자, 요거는 다음 강의에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쌤입니다.